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 지구과학과 신영재입니다. 네, 지금 노트북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느리고 어, 화면도 되게 피부가 원래 좀 까맣긴 하지만 이 정도로 까맣진 않은데 네, 다음에 그냥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GPR 탐사를 활용한 경상남도 내 집안 침하 우려 지역 탐사하고요. 저도 그 학부 연구생은 아니고 학부생이 쓰는 그 학부 논문에 같이 제가 도와서 했던 게 있어가지고 어, 발표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매년 100군데 이상에서 집안침하,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23년에 24년이었나요? 24년 9월에 연희동에서 발생했던 싱크홀이 아주 대표적인 최근에 있는 사고였는데 그래서 매년 100건이고 5년간 957건 정도로 이제 발생했다고 해서 다들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저희 이제 지구물리 분야에서도 활용 분야로 많이 이 공동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수도권이나 도심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진주시에서도 보시면 여기 23년 9월인데요. 상평동에 도심지에서 이렇게 크게 집안 침하가 발생을 하고 이게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할 당시에 생각보다 많은 그 집안 침하가 경상남도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찾아보는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집안 침하 사례를 보면은 29년은 조금 예외인 게 이때 양산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어, 좀 잘못돼가지고 터파기 작업 중에 그 지하수 수위를 잘못 맞춰서 대량으로 났었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23년에 조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천 진주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어서 저희가 한번 집안 침하 우려 지역이 있으면 거기 탐사를 한번 해보자 GPR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집안 침하라고 하면 노면에 구멍이 발생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왼쪽처럼. 그리고 이 집안 침하를 유발하는 공동이라고 하면 땅 속에 존재하는 빈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 존재를 하면 어, 여기 응력의 변화가 계속 있게 돼서 결국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을 때 이 집안 침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표는 집안 침하 발생 현황인데 보시면 매설물 손상이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하수관로 손상이 많은데 그래서 노후된 하수관에 의해서 제일 집안 침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동 탐사 방법은 이제 GPR 탐사가 가장 적용성이 높고 이제 비용도 그렇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R 탐사를 이용해서 경상남도 내 집안 침하 우려 지역을 한번 찾아서 탐사를 해보자라는 주제였고 어, 연구 방법 첫 번째는 지역 선정 부분인데 이 후보지를 탐색하는 게 좀 제일 어려웠거든요. 일단 아무 데나 탐사를 하면 안 되니까 경남 지역에서 이 노후화수관, 아까 그 발생 원인이 제일 높았던 노후화수관, 그리고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곳 주변으로 탐사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용역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를 해서 탐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적고 학생들 이제 안전이 중요하니까 차량이 드문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관 배치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게 공개 제한 공간 정보라고 해서 이제 하수도, 뭐 상수도의 배치도를 저희가 쉽게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가능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지역이 여기 밀양, 창원 두 군데, 사천 이게 총 네 군데였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도를 인터넷으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창원 그 시청까지 가서 제가 직접 CD로 받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어, 뭐 주제로 하신다고 하면 지자체랑 많은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한 이유는 이제 창원과 사천은 집안 침하 사례가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밀양은 집안 침하가 없긴 하지만
차량이 적고 탐사하기 편한 지역이어서 우리 대조군으로 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왼쪽 위가 사천, 네, 그리고 밀양, 창원 유등리, 창원 진해구 이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 창원 유등리랑 사천이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밀양이랑 이제 진해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수관 그 배치도 확보가 가능한 지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적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PR 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보민글로벌 감사하게도 보민글로벌에서 무상으로 빌려주셔가지고 이 두 장비를 썼었는데요. 말라 이즈 로케이터 코어 싱글 코어 장비고 이제 오른쪽은 말라 미라 컴팩트 멀티 코어 장비입니다. 그래서 채널 개수가 멀티 코어 장비에서는 3개인 거죠. 그래서 싱글 코어랑 멀티 코어의 차이는 싱글 코어는 하나의 송신기랑 하나의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멀티 코어 장비는 여러 개의 송신기와 여러 개의 수신기를 갖고 있어서 한 번 탐사를 통해서 3D 자료를 3D 같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설명 들으면 그냥 멀티코어로 탐사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멀티코어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싱글코어로 탐사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탐사를 나가기 전에 그 보민글로벌에서 멀티코어 장비, 멀티채널 장비를 빌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채널이네요. 제가 계속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네. 멀티채널 장비를 빌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탐사 나갈 때는 멀티채널 장비를 빌려서 탐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어, 남해 조사 과정은 저희가 구역을 정하고 시작 라인과 끝 라인을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탐사를 진행을 했고요. 원래 인라인 크로스 라인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도 없고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런 형태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천이고 이제 창원에서 싱글코어랑 멀티코어 장비로 탐사한 모습인데 영상인데 지금 제가 노트북이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는 자료 처리는 저희가 말라 회사의 말라 비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직 자료 처리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간단한 필터만 적용을 했는데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모습이고 어, 이제 AGC 저희 이득 보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좀 돋보이고 신호와 무관하게 기록되는 이 배경,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호 증폭까지 하면 좀 더 신호가 잘 보이죠. 그래서 AGC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이제 몇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신호 증폭은 이제 컨트라스트 저희가 뭐 X 이미지로 한다면 퍼센트 뭐 99, 97 이렇게 높이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제한하면서 잘 보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단순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민글로벌에서 이제 필터를 적용하는 거를 들었는데 뭐 딱히 GPR 자료를 뭐 연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만 간단히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부 학생들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필터 적용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탐사를 했던 그 자료를 처리한 후에 저희가 발견했던 이 파형 형태가 총 6가지가 있었는데 고스트 현상, 맨홀, 하수관, 하수박스, 그다음에 전기 통신 설비, 공동 의심 파형이 있었는데요. 고스트 현상은 고스트 리플렉션이 아니라 원인 불명의 큰 쌍곡선 형태의 파형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어떤 건지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제 보민에서 현장 자료 처리하시는 분이랑도 얘기해 봤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원인 불명의 쌍곡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도 되게 강하고 근데 이 아래 분명히 뭐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고스트 현상이라고 하고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고스트 현상 파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맨홀인데 맨홀이 있으면 이렇게 얇고 긴 형태의 쌍곡선 파형들이 관측이 되고요. 또 맨홀은 뭐 바로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맨홀 지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되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제 맨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로 수행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동그랗게 앞에 이제 2D로 봤던 것보다는 이
이 단면도의 형태도 평면도의 형태도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관인데 하수관은 이제 일자 형태의 파형을 간축할 수 있고 매설 심도가 1.2m 정도의 매설이 돼 있고요. 사실 이제 뒤에 뭐 하수관이나 전기통신 설비나 다 일자형으로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 위치 대략적인 위치와 나오는 이 파형을 보고서 우리가 저희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로 매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의 이제 매설물로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일자 형태가 아니라 이제 다수의 쌍곡선이 수평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기 통신 설비 같은 경우에도 좀 신호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하수관처럼 일자 형태의 파형이 관측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공동 의심 파형인데 사실 저희가 음, 이 국토안전관리원의 매뉴얼 그 공동을 찾는 매뉴얼을 보면은 그 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들을 가지고서 뭐 위험도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동 의심 파형이 생기면 그 특정 지역을 정밀 GPR 탐사를 수행을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이제 시추도 하고 CCTV도 찍고 다양한 형태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GPR 탐사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공정 의심되는 파형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창원 유등리, 그러니까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지역인데 아까 사천도 일어났다고 했었는데 사천은 이제 보강공사가 끝난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차량 그 유동이 심한 구역이어서 저희가 지마치마가 딱 일어났던 곳을 탐사를 하진 못했거든요. 그 주변에 혹시나 비슷한 좀 집안이 약한 곳이 있을까 하고 탐사를 했던 건데 이 창원 유등리는 실제로 집안 침하가 일어났던 곳 바로 위에 바로 그 위 노면을 탐사를 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주변 다른 쌍곡선과 다른 파형과 그다음 유상 역전된 신호를 관측을 해서 저희가 이게 첫 번째로 싱글 코어, 싱글 채널 장비로 수행을 했던 거여서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멀티 채널 장비로 한 번 더 탐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두 번째 장비를 빌렸을 때 여기 유등리를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가보니까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복구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만 빨리 갔으면 이 멀티 채널 장비로 이 공동 3D로 볼 수 있으니까 공동 위치를 좀 더 규명하고 그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공동만 있었다면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수관 파손이 돼서 탐사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이제 긍정 회로를 돌려서 하수관 파손이 왜 일어났을까? 혹시 여기 공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학부 논문에 뭐 공동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공동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경남 지방치마 우려 지역을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과정도 아까 조금 어려운 게 있었는데 어쨌든 선정을 하고 공동 탐지를 위해서 GPR 탐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GPR 자료를 상용 소프트웨어 말라비전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의심 파형, 매널 등등의 신호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창원 유등리 지역에서 공동의심 파형이 아, 어, 파형이 감지가 돼서 추가적으로 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하수관 파손으로 탐사를 못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수관 파손이 공동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학부생이랑 같이 하는 GPR 탐사의 경우에는 아, 저희가 돈 받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차량을 통제하고 지자체랑 협조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데를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멀티코어 멀티 채널 장비는 좀 고가이고 빌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2D로는 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계도 같이 느낀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하실까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혹시 아까 공동 의심 신호라고 해서 그 GPR B스캔 2D 단면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몇 개 이제 여러 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싱글 채널로 취득한 자료인 건가요? 네. 이쪽 그 샤먼 율등리에서 탐사를 처음 했을 때는 저희가 싱글 네, 채널로 탐사를 했었는데 여러 라인을 이제 탐사를 했을 때 다 공통적으로 그 의심되는 파형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멀티 채널로 하면 좀 더 잘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유등리에서 의심 파형이 나왔던 건 다 싱글 채널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라인을 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라인별로 간격이 한 어느 정도였었나요? 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가 그 네네. 도로에서 네. 한번 쭉 탐사를 진행을 하고 바로 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인접하기에서 한 2, 3m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2, 3m 정도면 찾으신 공동이 엄청 큰 거여야 될 텐데 한 네. 방향으로만 엄청 크게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방향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 네네네. 미터로만 보면은 공동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예. 만약에 2, 3m 간격에 걸쳐서도 이렇게 라인별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패턴이 계속 나온 거면 거의 네, 네네. 몇 미터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네. 크로스라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인라인으로 했을 때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네네네. 아니신가요? 네, 근데 그 인라인 간격이 이제 2, 3m 정도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예, 예. 그러면 추정하시는 공동 크기가 하나 어느 정도 되시는지 싶어서요. 저희가 그거를 네. 그 추정을 해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싱글 채널이 안 돼서 멀티 채널로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공동의 위치나 크기를 규명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참 싱글 채널로만 뭔가 자료를 그 공간 이런 걸 규명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자료 취득하시는 자료 포맷이 RD3로 나오나요? 어 제가 포맷을 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네 네네. 학생들이 네. 한 자료를 제가 그 처리한 과정만 봤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너무 재미있는 연구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그 고스트 신호는 사실 시간대도 늦게 나오고 네 하이퍼볼라도 엄청 크고 근데 이게 싱글 채널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싱글 채널 탐사했을 때 이렇게 나왔던 음, 거여가지고 희한하네 그쵸? 단순히 장비 이상이라고 하면은 하이퍼볼라가 저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공동 의심 파형 구역에서 이제 이런 고스트 현상이 나왔던 건데 보시면은 이제 여러 라인에 걸쳐서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집안 침해가 일어나서 보강 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의한 건지 그렇다고 하기에 너무 이 신호가 강도도 강하고 하이퍼블라도 상당히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게 파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원인 불명이라고만 해놓고 네,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사도 아니고 근데 하이퍼볼라는 되게 완만해가지고 속도는 되게 빨라 보이고 보통 그러네. 공사하면서 누가 저기다 뭐 묻어놓은 거 아,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보강 반사가 공사를 네, 강하면 한 번을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보강 공사할 때 뭔가 이제 묻어나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를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음.
근데 근데 생각보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도면 같은 것들이랑 실제 지하에 묻혀 있는 거랑 다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음, 이거 혹시 그 탐사 지역 선정할 때 지자체에 허가 받을 때 공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거기 각 시청에 가보니까 그런 뭐 공간 정보 인수서 같은 거를 뭐 다운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은 다음에 저 이제 과 통해가지고 이제 대표자를 이제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자연대 수속이니까 자연대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공간 제한 공개 제한 공간 정보여가지고 받는데도 한 달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요청한 거는 공간 정보에 대한 걸 요청하신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하수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그 위에 이제 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하수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하수관 근처에 발생하는 거를 이제 타겟으로 했다 보니까 하수도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네, 그렇게 공문을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네, 탐사 자체는 따로 허가 공문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탐사한 곳이 사유지는 아닌가요? 그냥 도로에서 했었고, 그래서 음, 제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인적 드문 데로 이렇게 막 선정해서 했었거든요. 네, 거의 저희가 갔던 데는 네, 사유지까지는 아니고 그 일반 도로였는데 차가 다니는 도로였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어서 저희가 이제 세 명이어서 한 명이 앞에 또 한 명이 뒤에 이렇게 차량 통제해가면서 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탐사를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 탐사를 할 때 이렇게 지자체에서 탐사를 할 테니까 이렇게 통제를 해달라 이렇게 혹시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런 공동 탐사할 때는요, 지금 멀티 채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멀티 채널 장비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차량 속도가 대략 한 40km에서 50km 정도거든요, 시속으로. 그래서 네.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보통은 이렇게 차량 탐사로 이제 광역 탐사를 할 때는 차량 통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그 차량 장비 뒤쪽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화살 표시를 해서 알아서 이렇게 오른 좌우로 이렇게 피해서 가게끔 이렇게 유도등만 켜서 탐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고해상도 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속도가 이렇게 되게 천천히 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통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발주처들이 대부분 관공서라서 그쪽에서 이렇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끔 어느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거기서 정해진 시간에서 통제를 하면서 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정도의 뭔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기가 조금 그래서 조용한 데를 찾다가 이런 데를 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